버팀목 6케어 보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설계사분들도 본인 계약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간병인 사유일당 40만원, 그리고 최진영인데요, 요한병원은 10만원까지 가입이 됩니다. 가입보단 사후관리 보험왕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 보험왕이요, 4월달에 이어서 간병인 보험, 간병인 사용 일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4월달에 웬만한 모든 손해보험사들은 거의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손해보험, DB, 그 다음에 훈국, 화재, 그 다음에 롯데, 네, 몇 군데는요 아직까지 2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최소보험료가 5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5월 12일까지 일단은 손해보험, 아직까지 간병인 보험 20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웬일이야. 하나손해보험도 일단은 5월 10일까지 가능하고요. 20만원. 네. 이번 시간에는 생명보험이에요. 생명보험 중에 간병인 사유일당 업계에서 가장 높은 40만원까지 가입이 됩니다. 물론 바로 즉시 보장이 되는 건 20만원까지밖에 되지 않는데요, 최징형으로 20년 이후에 무려 묶고 더블로가, 그래서 4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요한병원은 일단은 20년 전에는 5만원, 하지만 10년, 20년 후에 묶고 더블로가, 그래서 20년 이후에는 요한병원은 1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중복가입, 중복보장은 안 돼요. 업계 최대 최징형이라고 해서 보험료가 비싸냐? No. 보험료 또한 거품을 쫙쫙 빼가지고요, 보험료 저렴하죠. 간병인 사유일당 40만원, 요한병원 1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거기다가 설계사 본인도 가입이 돼요. 5월 18일까지. 정말 아쉽게도 5월 18일까지 3주간만 한시적 특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한 달, 두 달 이렇게 판매를 안 해요. 2주, 3주. 그래서 치고 빠지는, 저 보험왕이 했잖아요, 한시적 특판 치고 빠지는 요런 보험은 무조건이야. 빠라라라라라. KDB 생명 요렇게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손해보험사는요 다 축소가 됐어요. 이번에는 생명보험사입니다. 5월 18일까지만 가입이 돼요. 저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생명보험사 5월 18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진형은 15만원, 그 다음에 평준형은 20만원짜리밖에 없는데요, 2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최진형으로 20년 이후에 묶고 더블로 가는 4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저 보험왕 끝까지 믿고 맡겨주시면 설계, 상담, 나중에 보험금 청구 한방에 깔끔하게 해드리도록 저 보험왕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 보험왕 믿고 맡겨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40만원이면 보험료 좀 나가겠는데요? 아니요, 생각보다 저렴해요. 리얼 저렴합니다.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DB 생명에서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5월 18일까지 딱 3주간 가입이 가능해요. 버팀목 6케어 보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설계사분들도 본인 계약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간병인 사유일당 40만원, 그리고 최진형인데요, 요한병원은 10만원까지 가입이 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요, 20만원 가입이 되고 10년 이후엔 30만원, 또 10년 이후, 총 20년 이후에는 4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최징형 가입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50세 남성과 여성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말 저렴한지, 40만원, 요한병원 10만원 진짜 되는지 저 보험왕과 한번 구체적으로 가입 제안서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50세 남성 기준으로 20년 납 90세 만기, 사망보험금 100만원 의무적으로 넣어드렸고요. 간병인 사유일당, 물론
평균형 20만원과 최진형 20만원 있는데요. 일단 표준형과 평균형 20만원 쭉 가는 거, 아니면은 10년 후에 30만원, 10년 후에 40만원, 이런 최진형과 보험료 차이는 별반 나지가 않아요. 간병인 사용일당 20만원 있고요. 상해와 질병, 생명보험은요 상해와 질병 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해와 질병 시에 20만원 있고요. 요양병원 5만원. 그런데 20년 이후에 2배가 나오기 때문에 20년 이후, 그래서 10만원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간병인은 20년 이후에 40만원 요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간병 5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저 보호망이요 상해 담보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재해사망, 요거는 상해 담보를 넣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해사망 5천만원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지금 깁스 치료비, 방기부스 안 돼요. 깁스 치료 시에 100만원 나오고요. 골절 진단비 1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50세 남성 프리미엄 간병인과 깁스 치료비, 그 다음에 골절 진단비 이렇게 넣어가지고 비갱신형으로 20년만 딱 납입하면 돼요. 비갱신형으로 48,880원 나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병인 사유일당과 그 다음에 골절, 깁스 치료비 같이 포함해서 넣으니까 48,880원 나온다. 50세 남성 기준으로. 근데 나는 이 깁스랑 골절 싫고 나는 간병인만 원해 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골절, 깁스 치료비 뺐습니다. 그래서 50세 남성 기준으로 20년 나 90세 사망보험금 100만원 의무적으로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간병인 사용일당 20만원, 20년 이후에 얼마? 40만원 묶고 더블로 갈게요. 그 다음에 지금 요양병원 20년 이후에 얼마요? 10만원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그대로 가고요. 그래서 지금 골절 진단비, 깁스 치료비를 빼고 순수 간병인 사용일당 체증형으로 일단은 비갱신형으로 넣어드렸어요. 보험료가 37,980원. 얼마라고요? 37,980원으로 순수 간병인 사용일당만 넣어가지고 체증형으로 37,000원. 매우 저렴하지 않나요? 아니 50대 남성 기준으로 20년 이후에 2배가 주는데 37,000원이래요. 거기다가 골절 진단비 100만원과 그 다음에 깁스 치료비 같이 넣게 되면 48,88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50세 여성 기준이에요. 원래 여성이 간병인이 더 비싸요. 그래서 남성과 더불어서 사망보험금 100만원, 간병인 사용일당 20만원. 하지만 20년 이후에는 얼마 나온다? 20년 이후에 40만원 체증형으로. 그 다음에 요양병원은 역시 20년 이후에 2배인 10만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그대로 체증형이 아니에요. 일반형으로 5만원 나옵니다. 거기다가 여성분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골다공증이나 무릎 관절로 일단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망보험금 5천만원, 재해사망은 의무적으로, 밑에 상해 담보를 넣게 되면요 재해사망 의무적으로 넣어야 돼요. 5천만원. 물론 보험료는 얼마 안 해요. 1,800원 밖에. 그리고 지금 깁스 치료비, 통기부스죠. 방기부스는 안 됩니다. 모든 보험사가. 그래서 깁스 치료비, 통기부스 하면 100만원 나오고요. 골절 진단비, 연간 1회로 골절로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100만원 나옵니다. 이렇게 다 넣으니까 50세 여성 기준으로 얼마 나온다? 지금 보험료가 59,277원. 보험료가 59,277원이 나와요. 아니, 보호망 나는 상해담보 필요 없어, 기존에 가입되어 있어, 혹은 나는 순수 간병인만 원해,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보험료가 46,506원. 46,506원. 자, 타사에 비해 보험료가 비싼 거 같죠? 하지만 아니에요. 왜? 체증형이라고 했잖아요. 체증형은 뭐죠? 10년 이후에 30만원 나오고요. 20년 이후에는 40만원 나와요. 그래서 2배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 20만원짜리 90세나 100세 쭉 가는 것보다 당연히 보험료가 좀 더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해 담보 빼고 순수 지금 간병인 사유일당 20만원, 20년 이후에는 40만원, 그 요양병원은 5만원, 20년 이후에는 10만원, 그 다음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강간통은 5만원, 그대로 나오는 게 보험료가 46,506원, 46,506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일단은 약관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약관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간병인 사유일당 요양병원 제외니까 20만원. 네, 그래서 가입하고 20만원, 10년 후에는 얼마라고 했죠? 네, 30만원. 그 다음에 20년 이후에는 얼마 나온다? 40만원. 그래서 요 내용들로 저 보호망이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약관을 보면 약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2번의 정의. 2번이라 함은 질병 분류 코드, 그래서 질병과 재해를 목적으로 직접적인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래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자, 요즘에 어떤 이상한 유튜버들이 그래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이런 문구가 없는 회사로 하자. 있는 회사는 보험금을 잘 안 준다. 하지만 치료가 직접적인 목적으로 없는 회사들은 물론 몇 군데가 있어요. 삼성화재나 DB손해보험이나 그 외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이건 솔직히 큰 의미가 없어요. 자, 피보험자가 해당 질환을 제거하거나 증상을 억제하고 직접 발열되는 중대한 병적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까지 포함하지만 해당 질환이나 해당 질환의 치료를 인한 발생한 후유증이 완화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에 나와 있어요. 대법원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병인 및 간병인 사용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요. 간병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간병인의 주요 업무는 뭐냐면요. 침대, 높낮이 조절, 아니면 화장실 부축, 체위 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아니면 기저귀 교환, 피부 위생 관리, 아니면 식사 보조, 휴식 돕기, 변기 사용 보조기, 이런 거에 해당이 가능합니다.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 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고 구세청 업종, 그래서 업종 지금 기준에 의해서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 간병인 등으로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요, 직업 안정법 및 직업 소개 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모든 보험회사들 약관이 비슷해요. 네, 똑같습니다, 거의. 자, 간병 서비스는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했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 활동 지원 정서, 이건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활동 관리 제공안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등 부록 약가 인용 법령 모음 참조해서 정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험금 지급 사유는 회사가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서 그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및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이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장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7만원 이상인 경우 사용해야 되고 7만원 미만은 50%만 나온다.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180일 한도로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치료의 목적으로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요즘에 간접적인 치료도 있나요?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직접적인 치료가 목적이 아니고 진짜 내가 그냥 꾀병으로 아니면 간접 치료로 내가 그냥 병원에 아프지도 않는데 입원을 했어. 요즘에 아프지 않으면요 입원을 안 시켜줘요. 그리고 거의 다
내가 만약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아파가지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아파가지고 뭐 주사나 수술이나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야 당연히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이지, 이거는 말장난이에요. 아니, 간접적인 치료도 있어요? 없어요. 이게 왜 이러냐면요, 몇 군데 회사들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없는, 문구가 없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 상품을 많이 부각시키고 자기네 회사 상품을 많이 판매하려고 직접적인 치료가 목적이 없는 걸로 해야 됩니다, 있으면은 보험금 안 나옵니다, 이렇게 다른 회사들을 디스하고 까는 거죠. 근데 제가 간병인 보험은요, 한 2021년 4, 5년 전에 나왔어요. 그때도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저 보험왕의 간병인 보험 정말 수천 건 이상 판매를 했는데요, 이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보험금 안 나온다, 이런 경우는 여태까지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군데 유튜버나 몇 군데 설계사들 아니면은 보험회사가 자기네 상품을 부각시키려고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없는 회사들이, 있는 회사들은 보험금 안 나옵니다, 없는 게 최고,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인지 아시겠죠? 1회 입원당 180일까지만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한 번 입원으로 보아 각 사용 일수를 합산해서 나온다. 그 180일 한도로 나오고, 180일 지난 간병인 사용은 새로운 입원에 대한 간병인으로 봅니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크게 볼 거는 없습니다. 네. 자, 보상 제외는 최초 사용일이 180일을 다 썼어요. 똑같은 질병이나 상해로. 그러면은 180일 면책이 있고요, 다시 180일이 보장이 됩니다. 물론 다른 사건이나 다른 질병으로 다시 입원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같은 질병과 같은 상해, 같은 재해로는 180일 보장받고 그 다음 180일 면책, 그 이후에 다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양병원 제외가 아닌 요양병원 5만원, 20년 이후에는 얼마 나오죠? 10만원 나온 거. 네, 요거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에 정의 좀 전에 요양병원 제외랑 똑같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요양병원에 입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 기준으로 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한 것을 말합니다. 네, 똑같습니다. 자, 대법원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법원에서 선고가. 네, 그래서 직접적인 치료가 목적이든 없는 거든 있는 거든 다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문구가 있든 없든 이거는 주요치가 않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자, 간병인 및 간병인 사용 정의예요. 간병인은 의료기관에서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사업자를 등록된 자를 통해서 좀 전에 간병인 사용일당 20만원짜리 그것도 같이 약관이랑 똑같습니다. 간병인의 주요 업무는 요렇게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는 간병인 관련 업종에 해당이 되며 구세청, 네, 그래서 업종 코드와 기준,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 또는 개인 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이제 가족간병이나 가족간병 보험 청구할 때 그때 서류가 좀 많은 거지, 나머지는 요즘에 뭐 간호기록지나 업무일지 여러 가지를 첨부해서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 질병 한 상해당 180일까지 되고요. 180일 지나면 180일 또 면책 이후에 같은 질병 같은 상해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보험왕의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해보세요.